받으면 평생의 용돈처럼 쓰셔도 되고 1가구 1주택으로 갑니다. 백규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규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건물의 소유주고요. 대학교에서 한 26년간 토목공학과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상대편 조합의 추진위원으로 처음에는 갔다가 거기에 실망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차피 그 조합원의 한 명으로서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제 개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LH 공공 방식이 있고 민간 주도 방식인데 민간 주도 방식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이 추진하는 거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LH 공공 방식하고 민영 방식하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 지역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H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친근하죠. 친근한데 이게 친근한 거와는 좀 상반되게 저희가 알고 있는 LH하고 실제 LH는 많이 다릅니다. LH는 시공사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공사를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태평 1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 LH에서 직원이 한 2명 정도 파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설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건설 업체들이 공사를 설계대로 잘 하는지 그리고 돈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친구들이 제가 얼핏 찾아봤더니 LH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한 7천만 원 된다 그래요. 근데 그 7천만 원의 연봉을 이제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면 뭔가 여기에 서비스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LH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택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주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일군 건설사들도 종종 LH 공사를 수주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건설 경기가 조금 좋을 때는 절대 일군 건설사들은 이 LH 방식에서는 공사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공사비가 낮아요. 책정한 공사비가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싼 돈 주고 고품질의 집을 얻고는 싶겠지만 세상에 그런 거는 없다는 걸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싼 만큼 집의 주택의 품질이 그만큼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H에서 뛰어가는 수수료가 또 이제 한 2에서 3% 정도 되고 그래서 1조다 그러면은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수수료 떼고 뭐 하면 이제 공사비가 낮게 책정이 돼야 되겠죠. 낮게 책정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강남권이나 서울 이제 주요 구역에서는 절대 LH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 태평 3구역 같은 경우에는 LH 방식으로 이제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더니 LH에서 이제 공사를 관리하는 명목하에 가져가는 수수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된 게 374억입니다. 그러니까 374억을 일단 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구역에 이제 공사를 수행한 다음에 돈이 얼마나 더 수익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또 이제 수수료를 또 떼어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이제 신문상에 지면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기 그래서 이제 내 집을 20평짜리 내 집을 주고도 몇 억대의 분담금을 지불을 해야 겨우 59 타입, 84 타입의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몇 분이나 몇 억씩이나 한꺼번에 돈을 주고 59 타입, 84 타입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결국엔 누구를 위한 재개발 방식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 일단 LH 공공 방식하고 민영 방식의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84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산성구역입니다. 산성구역은 여기 민영조합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인데 성남 산성구역 민영조합 방식 재개발 주민들 10년 한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4 타입의 경우에 조합원은 6.2억이에요. 6억 2천만 원인데 일반 분양가는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는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그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의 상당수를 조합원들한테 다 돌려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LH 공공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9.85억, 9억 8,500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11억 6천입니다. 불과 1억 몇천밖에 한 2억 정도의 차이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84 타입이고 약간 이제 그 분양가를 산정한 그 시기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반 분양가를 보면은 거의 84 타입 같은 경우 일반 분양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보시다시피 약 4억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4억 원을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방식에서 LH가 가져가는 돈,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새는 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 모임을 주최하신 분 이외에 다른 쪽 추진위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분을 한 3-4번을 만났거든요. 저희 집에도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 뭐 어차피 개발이 되는 거면 끌려가지 말고 도와줄 거면 도와주자라고 해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친구의 얘기가 그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이고 자기가 조합장이 될 거고 그런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수용이 되면은 저는 청산을 할 거다 그랬더니 청산 금액까지 다 뽑아줬어요. 그 어떤 근거에서 뽑아줬느냐? LH 기준에 의해서 청산 가격을 저한테 다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왕이면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절차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건 한 반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집으로 소식지가 하나 딱 날라왔습니다. 바뀌었더라고요, 위원장이.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절차가 나한테도 공지가 안 됐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공지가 됐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니냐. 어떻게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하는 걸 어떻게 누가 정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냐라는 걸 따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력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죄송합니다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 통화 이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이쪽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보지 않던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한 그 조합에서 이 추진위에서 보낸 문자를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추진위 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 결국엔 3구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LH 공공 방식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3구역 재개발에
이제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용역 업체가 있는데 그 용역 업체 직원이 결국엔 제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직원일 뿐입니다라고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 4개월 지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를 왔느냐. 3구역에서 계속 추진하던 사람들이 왜 1구역에 나와서 자기들이 돈 투입하고 열심히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동의서를 받고 진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왜 하겠느냐.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인 거죠. 이익입니다. 그 자기들이 3구역에서 LH 공공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뭔가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 1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게 누구 돈이냐? 제 돈이고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원장이 있어요. 추진위원장. 제가 이력을 불러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실 때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된다 그러면 그거 보고 맡기시지 않습니까? 단돈 5천만 원도 그런 확실한 곳에 맡기는데 내 재산 몇 억씩이나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내 재산을 맡긴다? 저는 그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몇 번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현주라는 이모라는 위원장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지금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믿고는 내 재산을 맡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왜 태평 1구역에 재개발을 추진하느냐? 결국에는 돈이겠죠. 이득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LH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심의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 상대로 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 다 들어가겠죠. 그 돈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로 청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청구가 될 겁니다. 분담금을 낮추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이 설립되면 본인들은 손쉽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LH에 다 넘기고 자기들은 업체와의 계약 또 인건비 부풀리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건비와 사업비 과다 계상을 통해서 사업비를 부풀리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그냥 귀찮다고 안 하면 결국에는 내 손해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력 하나만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영조합 방식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뭐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는 했지만 여기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모든 추진위가 다 구성된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 동참을 하면서 요구를 한 게 항상 문호는 개방해라. 항상 문호는 개방하고 누구든지 참여를 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를 시켜서 의사를 다 반영을 해라라는 조건을 내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열려있는 투명한 추진위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임원들도 선임하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이 1조가 넘는 사업비를 굴리고 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가는 더 조합원의 분양가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단계별로 조합원한테
조합원분들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단계별로 사업의 추진 그 과정이나 그 결정 사항들을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우리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우리 분양가를 많이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을 절감해야 결국에는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이익이 이제 그만큼 많아지겠죠. 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제일 먼저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면 그 각각이 어떤 장점을 가진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별로 사람들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수를 다 거친 다음에 재개발 추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풀을 동원해서 최적의 정비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건설사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이제 삼성물산에서 지는 레미안 브랜드입니다. 그거는 내부 인테리어가 똑같아도 일단 아파트 브랜드가 레미안이 붙는 순간 가격 차이가 이렇게 확 나거든요. 그래서 그 외벽에 어떤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시세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군 건설사들을 입찰에 참여시켜서 일군 건설사가 이제 시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내용은 전화로 많이 들었는데요. 온갖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들은 얘기인데 이미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는 성남시에서 이미 받았고 이거는 자기들이 한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다 게임은 다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근데 알아보니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2개든 3개든 성남시에서는 계속 발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대방 쪽에서 조금 앞서는 가고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늦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 거기에는 여기 주민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충분히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키고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영방식 추진위에서는 이제 여기 뭐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에 이 설립 동의서를 일단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출하면 이제 10월 중순 추석 이후에 먼저 했던 이모 씨가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진구하고 있는 그 동의서를 저희들도 이제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의서 접수가 늦으면 조합 설립이 늦어진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앞서서 많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이 모임은 사업을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다 받아서 성남시에 제출하면 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한 개 추진위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 그 추진 과정들을 보면 구역 지정은 일단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구역 지정이 2026년 한 중순이나 하반기경에 대충 구역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은 요 이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는 조금 더 앞섰다, 조금 더 늦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저 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서로 이게 지금 서로 비난전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계시는 이 백종규 씨가 이제 뭐 보낸 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답장을 보냈어요. 남한테 비방하는 짓을 그만해라. 비방하지 말고 당신이 뭐가 차별화된 건지 차별화된 점을 얘기를 해라.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서로 지금 비방만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백종규 씨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낼 때는 제가 이제 상황을 몰랐었던 상황인데 그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가 만났던 구승모라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들이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금액 난 청산하겠다라고 했더니 청산금액을 다 제시를 했는데 LH 공공방식에 의해서 청산 금액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례율이라고 있더라고요. 비례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평가한 금액 대비 평가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총 수입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에 재개발에 투입된 금액, 총 수입. 그래서 투입된 금액 대비 총 수입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보통 그거를 여기서 이제 120% 정도라고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입 공사 대비 분양을 해서 다 정리를 하면 투입 공사는 100원인데 회수되는 금액은 120원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LH 공공방식 같은 경우에 120%가 달성이 되는지 100%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100%도.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이런 금액을 제시를 해줬는데 저는 이 금액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나중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말한 금액에서 일단 20%를 까야 되겠더라고요. LH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한테 손해나는 짓을 제가 왜 거기다 뒀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결국 조합 아닙니까? 조합이면 조합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액션들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진구할 때는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문자 폭탄도 날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정작 위원장을 바꾼다, 뭐 한다, 어떤 그 재개발 방식을 결정한다 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제가 문자, 전화 통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뭐 소식지 그런 거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아는 몇몇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서 조합만 설립되고 조합장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먹겠다라는 얘기로 밖에는 저는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문자와 너무 많은 전화를 받고 계실 텐데 이런 사항들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뭐 어떤 건물 소유주긴 하지만 여기 전부 다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고 그래서 처음 이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많이들 좀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 재산은 결국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내 이익을, 내 권리를 내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바른 길로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직접 경험하시고 실제로 지금 들으신 모든 내용을 말씀 주셨으니까 모든 게 다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시,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 성남시에서 제안을 했죠.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옆에 서울공항, 그러니까 국방부 측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5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수용이 됐습니다. 2개가. 가장 간단한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1번, 2번은 수용이 됐고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한 상태입니다.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답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양쪽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이제 국방부에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서울시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남아있는 3가지 방안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들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을 들어주는 순간 정부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비행기가 이제 내려올 때 그 착륙을 못하고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상선회로라고 해서 붕 하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뭐 자동차도 유턴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비상선회로가 지금 현재는 성남 쪽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게 서울 쪽으로 돌면 사실 강남